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7% 하락을 합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요. 결국 밀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에 대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업종에서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많이 흔드네요.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언급, 방위비에 대한 언급 이걸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됐고, 그게 미국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건드렸죠.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이 그 가능성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완전히 흔듭니다. 어쩌면 시장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가가 갑자기 가던 주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이유는 없죠.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 때문에 이벤트성 하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이후로 하락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어저께 2.7% 빠졌는데요. 이게 2022년 12월 이후로 최고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0.7% 빠진 겁니다.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아시아 시장 한번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될까라는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반도체주는 안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6% 상승했고요. 이 상승의 이유는 TSMC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하지만 주가를 플러스 돌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상승하면서 원달러가 또 올랐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시장 참 특이한데요. 원달러가 오르는 날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 내리는 날 주가가 내렸거든요. 근데 원달러가 지금 1386원에 끝났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빠졌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요 근래 흐름은 그렇습니다. 환율 오를 때 주가 오르고 환율 내릴 때 주가가 내리고 이랬는데요. 오늘 어떨지요. 어제는 환율이 강보합 약보합이었는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죠.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탈퇴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시장을 키워줘서 시장이 많이 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조 바이든의 어떤 발언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2.6%, 장중에 1.2% 빠졌다가요 2.6%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요 저점, 지난번 저점 부분에서 바닥을 일단 살짝 잡아줬는데요. 5일선은 꺾인 상태죠. 오늘 밤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밤 양봉을 세워주느냐 못해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미국 시장을 보시면 다우가 오늘 1% 빠졌거든요. 다우가 1% 빠졌습니다. 근데 요 근래 계속 올라갔다가 오늘 여기로 음악도 되돌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봐가지고는 추세 반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오늘 나스닥 보시면은 장중에 1.3% 빠졌다 낙보고 줄이고 끝났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는 0.7% 상승이었어요. 0.7%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상으로는 이제 21선이 살짝 깨진 거죠. 21선이 깨진 상태. 21선이 깨진 상태인데요. 오늘 밤 만기죠. 시가로 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환율을 좀 볼 필요성이 있죠. 환율을 보시면 어저께 환율이
강보합 1381원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376원까지 빠졌었죠. 그럼 회복하고 5원 정도 회복하고 끝난 겁니다. 근데 오늘 또 5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 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요. 이게 여기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환율 따라 시장에 간다 그러면 오늘 국내 시장은 전야 후강이 될 거고요. 환율 따라 아니면 뭐 별 환율과 원래대로 방향도 없는 주가가 좀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이 좀 요즘 어떨까요? 금값이 어제도 제가 한번 봐드렸는데 금값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 지금 중국, 러시아, 인도 이들이 사고 있다고 하죠. 금값이. 근데 오늘 좀 빠졌네요. 중국, 러시아, 인도 전부 다 인구도 많고 가장 큰 나라들이 사네요. 뭐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매수세다 이런 발언도 좀 있는데요. 계속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납니다. 3% 하락했던 거를 되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을 좀 낙폭을 줄였는데요. 하이닉스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는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장중에 그 차세대 핵심 기술인 CXL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설명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올 하반기부터 이게 실제로 가시화될 거고 2020년 때는 아주 굉장히 급등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CXL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이 지금 현재 원래 반도체는 CPU가 중앙처리 장치로 해서 떴잖아요. 그리고 GPU는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그쪽을 별로 안 보고 있었는데 GPU에다가 D램을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속도를 내서 지금 AI가 뜬 거잖아요. 근데 이 CXL은 뭐냐면 CPU를 중심으로 GPU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 다른 어떤 가속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GPU의 확장성에 비해서 얘는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속도도 몇 번 빠르고. 근데 이게 전세가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새롭게 길을 열겠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삼성전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길을 찾은 거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HBM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맞죠? 그럼 HBM은 하지 않느냐?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GPU에 그 HBM 들어가서 지금 AI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데 하고 두 개를 다 연결해버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특히 HBM은 또 전력 소모가 많죠. 전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전력주, 전선주가 떴던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어제 저전력 D램 얘기가 나왔죠. 저전력 D램 25% 전력 손실을 줄이는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에 목매달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호응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어저께 그 매도가 5천억 이상 있었습니다. 기관은 좀 샀고요.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를 하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산 거 한 22조, 인구에 비하면 매도는 한 1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로 보면은 사실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국면에서 지금 매도가 나와서 외국인의 행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저께 삼성전자도 소폭 매도한 걸로 제가 아는데 삼성전자 90만 표 외국 기관을 180만이 샀죠. 그래서 막판에 기관이 매수를 삼성전자 하면서 삼성전자 플러스를 전환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매도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지만 기관의 현물 매수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